안녕하세요. 어린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진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에서 왔습니다. 산골학교 교사 최보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작가를 양성하는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비룡소TV에서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게 나와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오늘도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오늘 두 분께서 독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 글쓰기 지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쓰기와 독후 활동이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저도 독서 모임을 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 항상 독서 활동이 아이들에게 이제 글쓰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두 분께서는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오늘 되게 궁금합니다. 독서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독서활동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독후감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독자가 훨씬 많다라는 전제 아래 책을 손에 쥐게까지 하는데 그 앞에 부분 독서전 활동이라고 하는 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책을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즐길 건가 그 뒤에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독서 활동으로 확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독자로 길러내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독서 활동할 때 이제 전주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저는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워크북의 순서를 보면은 독서 전 활동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책을 읽지 않고 책 표지만 보고도 이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도 있어요. 이런 활동을 제가 만났던 학생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퀴즈 푸는 것 같은. 아직 저거 뭐지 저거 뭐지. 그래서 저도 간단한 선물도 좀 이제 걸기도 하고 이거 할 때는요 절대 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넘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더 읽어보고 싶게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림이나 노래 뭐 여러 가지 그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까지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읽고 나서 쓰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정리도 해야 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이 쓰기로 이제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는 그 쓰기 활동, 독후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중점을 두고 지도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독서, 그러니까 책 읽기와 토론과 글쓰기를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토론이 꼭 찬성 반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비경쟁 토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는 영역이고 다. 그래서 토론은 굉장히 다양한데 말 기반 활동이 토론이라면 글 기반 활동에서 읽기와 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융합되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쓸 때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종의 쓰기 활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림책만 봐도 글과 그림이 만나잖아요. 수연 선생님 쓰기를 어떻게 지도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독후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독후 활동 말고 이게 따로 글쓰기 위주로 교육을 지금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동화랑 독후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몇 년 안 됐고요. 그러니까 몇 년까지도 아니에요. 진짜 최근이고 저는 그 전에는 계속 쓰기 활동을 시켰어요. 일기 쓰기에서 수필 쓰기로 연결한 쓰기 활동을 해서 이제 그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방금 최고봉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읽고 쓰고 하는 활동들이 전부 다 접목이 되도록 저는 교육과정을 구성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독서 활동을 또 많이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건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이제 좋은 책을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해서 또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자는 얘기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마다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은 한 학기에 8시간 이상, 그리고 5, 6학년은 10시간 이상을 진행을 하죠. 그 활동은 책 기반 활동인데요. 다양한 활동들이 접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학생들과 그림책을 읽고 이런 부가트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책을 읽지 않으면 이거 사실은 미술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활동들로 바꾸어 나가는데 이걸 하면 자동으로 책을 읽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와서
읽고 이 활동을 해요. 냉장고 문을 열 겁니다. 열어주세요. 아, 네. 냉장고 문을. 네. 우와. 와. 이 안에 냉장고, 이 그림책에 나오는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그림책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식의 본인의 아이디어로 그렇죠. 재구성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더 나가서는 그림책도 만들어요. 네. 네, 이게 원격 수업으로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건 출석 수업으로 만든 건데 이게 분량이 훨씬 많아져요. 아, 16바닥으로. 네. 예, 그림책의 기본인 16바닥으로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구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구름이에요. 네. 고양이 이름이 구름이고, 네,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네. 학생들이 16바닥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죠. 수영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혹시 이런 쓰기 활동이나 이런 거를 동학년이나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저는 이거 독후 활동 아니고 글쓰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 활동을 1인 1책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아이들이 너무 글을 열심히 1년 동안 썼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진짜 책처럼 만들어주면 어떨까, 얘가 진짜 작가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 5년 전, 4년 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바로 이제 이 책들입니다. 네. 아이들이 진짜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네. 쓴 글들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원고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이 원고는 온라인으로 썼어요, 1년 동안. 아, 온라인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계획 없이 일단 실천에 옮기는 편이거든요. 일단 행동파. 네. 말부터 일단 하고 보니까. 그래야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얘들아, 책을 만들고 우리 마지막에 출판 기념회까지 하는 거야. 와. 근데 내뱉어 놓으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선언하는군요. 네.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은 이 친구의 머릿말 읽는 것으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이 책의 저자 순덕초등학교 6학년 5반 이주연입니다. 저자라는 단어가 참 어색하네요. 고작 6학년인데 저자라고? 6학년이 어떻게 책을 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예, 사실 저도 6학년이 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김수현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반은 학년 초부터 일기를 쓰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편씩 수필을 써왔습니다. 처음에는 3문단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어난 것이 이제는 8문단까지 수필을 써가야 합니다. 그렇게 문단 수가 늘어나는 동안 감히 제 글 쓰는 실력도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읽으시는 여러분 역시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수필을 쓰는 것이 늘 쉽고 재미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수필 숙제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대충 써버릴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수필이었던가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내 수필을 나눠주시며 엄청 잘 썼다고 수필의 시작과 끝을 할아버지 이야기로 열고 닫은 것이 너무 좋았다며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필을 쓰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수현 선생님의 칭찬과 귀찮고 힘들어도 꾹꾹 그런 마음을 이겨낸 나의 성실함이 8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글이고 나중에 커서 읽어보면 조금 부끄러울 듯도 싶지만 6학년을 살아가는 이 순간을 나중에 다시 돌아볼 때 사진첩만큼이나 생생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수식어 저자 이주연이었습니다. 와. 와, 진짜 13살이 쓴 글 맞나요? 네. 와. 대단한 학생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1인 1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많이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확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국어 시간과 미술 시간 같은 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실과 시간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 좀 지원을 받아서 유튜브나 또는 팟캐스트 같은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시간 내서 합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이 집에 가면 협력적인 활동이 안 돼요. 학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재구성을 하고 교과 단원에 보면은 그 연결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찾아내서 연결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수현 쌤은 어떻게 시간을 저는 이제 학기 초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주는 거의 우리 다 수업 안 하잖아요. 그때 많이 친해지고 그 다음에 선배들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동교 부여를 많이 네네.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제가 대신에 다른 과제는 거의 안 내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글 쓰는 게 좀 힘든 환경이다. 그러면 그냥 공책에 쓰는 걸로 해서 마지막에 우리 같이 뭐 컴퓨터실 가서 옮겨보자 이렇게 하던지 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학년 초에 네. 학교 시작할 때 같이 읽나요? 이런 선배들이 쓴 책. 네네. 다 근데 보여줘요. 올해도 보여줬어요. 아이들 오고 나서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애들이 재밌다고 막 읽기도 하고 와 이 선배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러기도 하고 근데 얘들아 그렇게 잘 쓴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너희도 잘 쓴 거야 이러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글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좋은 글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이제 또 좌절감 느끼지 않게 만만한 글도 보여주시고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글쓰기에 대한 활동들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원작품 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작가와의 만남을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의 만남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작가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현재 50명, 평균 한 50에서 70명 사이인데 전교생이에요. 학급당 학생 수로는 10명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편성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집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독서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줌으로 만났던 작가님들이 4분이고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만났던 작가님이 7분이 계셔서 총 11분을 만났어요. 네. 와. 그런 작가와의 만남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돈,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을 그냥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사전에 책을 읽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책을 향유한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을 살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가와의 만남을 무작정 늘린다기보다는 이것과 같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작가님을 만나기 전 뭐 최소한 2-3주 전에는 책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 읽고 그다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같은 경우는 2학기 거는 7월에 1학기는 12월에서 1월에 학생들과 함께 추천도 받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는 이번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20분을 추천하면 그 중에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추천하는 사람 중에 꼭 한두 분은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도 참여하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 공부를 하면 그 책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 작가에게 이걸 선물로 드리잖아요. 엄청 공을 들여서 네네. 책을 꼼꼼히 읽고 그림도 뭐 꼼꼼히 안에 편지 막 진짜 네. 마음을 네. 담아서 활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국어, 미술 뭐 또는 사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회과 실과와 관련된 부분이면 실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네. 수업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올해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는 활동을 이제 학기 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온도차가 있어서 분명히 함께 모여서 책을 읽었을 때 그게 분명히 풍성해지고 그 향유하는 문화가 생기는데 충분히 책을 읽지 못하니까 작가님을 모시기도 참 그렇다고 이제 또 이런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막 진행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그 활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책을 나누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책을 읽어주고 올리고 수업을 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그 시간에 그 책을 읽고 멈췄다가 질문을 나누고 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이제 독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글쓰기 지도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 활동을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수연 선생님 먼저. 네. 독서 활동은 뭐뭐뭐다. 네, 안 그래도 네. 이제 그걸 대본으로 봤어. 아, 이거 너무 취약한데 나는. 그리고는 이제 곰곰이 생각도 하다가 이제 제 방에 딱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은 돕기다라는 제목을 보고 네네. 제가 독후 활동하면서 뭐가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독서 활동은 가슴에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다. 네. 너무 시적이다. 아니 이 독서 활동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 그 책을 읽은 게 확 다 날아가 버리고 네,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독서 활동을 하고 나면 뭔가 하나는 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가슴에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네, 최동호 이런- 선생님은 네, 저는 이렇게 멋있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책 읽기는 책과 친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책은 그 좋은 친구를 더 많이 만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친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친구로 남아있지 않을까.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가슴에도 네,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책 읽기를 많이 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진양 쌤은요?
넘어갈까 했는데 정말 어렵죠? 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게 감초가 떠오르죠. 약방의 감초. 독서 활동은 네. 약방의 감초다. 물론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지만 있으면 더 감칠맛이 나고 더 훨씬 더 맛있게 해주는 그 독서 활동이 책을 더 맛있게 읽게 해주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서 저는 독서 활동은 약방의 감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중점을 두셔서 하시는 독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책 읽기가 즐겁고 삶을 가꾸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다 전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선생님들께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봉, 김수연, 그리고 김진양 저희 셋과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비룡소 TV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